현재 클린스만이 불고 온 대한민국 축구의 파장이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축구 역사상 이랬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민심이 요동치며 여러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며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병에 걸린 대한민국 축구는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견들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페페TV 측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에 등재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일 위키백과에서 정몽규를 검색하면 정몽규는 AHDC 회장을 맡고 있는 요르단의 기업인으로 2013년 제52대 요르단축구협회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2017년 국제축구연맹 평의회 위원에 당선됐다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위키백과에 있는 신상정보란에도 정 회장이 1962년 1월 14일 요르단 암만에서 태어났다는 정보가 올라왔고 특히 정 회장이 2024년 세상을 떠났다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과거 국제축구연맹 평의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기업인 AHDC를 이끌고 있는 그가 요르단의 기업인이고 요르단축구협회장으로 뽑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알고 보니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 우승 도전에 실패한 후 클린스만 감독을 데려온 정 회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누군가 고의로 악의적인 편집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축구협회를 향한 국민들의 감정이 분노로 바뀌면서 생긴 해프닝이었던 것입니다. 위키백과는 비영리 단체 위키미디어 재단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언뜻 보면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자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위키백과 홈페이지는 누구나 편집 메뉴에 들어가 자유롭게 정보를 편집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생존 인물에 관한 편집을 할 경우 해당 인물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성하고 저명성을 갖춘 신뢰도 높은 출처만을 사용해야 하며 논란이 예상되는 내용 가운데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제시된 출처가 부실하다면 논의를 기다리지 않고 위키백과의 문서, 사용자 문서, 위키백과 프로젝트로부터 즉시 삭제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축구협회에 실망한 이용자가 허위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정몽규는 현재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축구회장으로서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청 노동자가 희생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몽규가 회장으로 있는 A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덕 2차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24년 2월 1일 하청노동자 1명이 희생되고 다른 1명은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가 4개월도 안 돼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2024년 2월 1일 오전 9시 8분 정몽규 A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시 장당동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덕 2차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지하 2층에서 사고 당시 상층부의 콘크리트 지탱용 건설자재인 2.5m H빔이 노동자 2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50대 노동자는 세상을 떠났고 30대 작업자는 어깨를 맞고 크게 다쳤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정몽규 AHDC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희생사고가 총 16건이나 됐습니다. 아시안컵 축구에서는 4강에서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지만 중대사고 발생 시공사 순위에서는 무려 2위에 당당하게 오른 상황입니다.
2021년 6월에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을 위해 철거 작업 중 붕괴한 건물이 버스를 덮쳐 승객을 비롯한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 무려 9명의 희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2022년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희생당했습니다. 사업가로서 최악의 위기에 놓인 정몽규는 축구 협회장으로서도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클린스만이 정몽규의 발목을 늘어잡고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카타르에서부터 귀국한 클린스만은 아시안컵이 실패라 볼 수 없다며 이미 정몽규 회장과도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아시안컵 4강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며 실패로 치부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클린스만의 인터뷰에 숨겨진 의미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공항 게이트 입국부터 실실 쪼개면서 들어온 클린스만은 귀국 소감으로 한국 팀을 이끌고 있어서 행복하다. 저도 여러분들만큼 이번 대회 우승을 너무 하고 싶었다. 어쨌든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지면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요르단전 전까지는 좋은 경기와 결과를 냈다. 요르단이 충분히 결승에 오를 만한 좋은 팀이었다. 요르단전 전까지는 A매치에서 13경기 무패의 성적을 거뒀다. 좋은 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질 팀에게 졌으니 잔소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독으로서 좋았던 점과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가올 월드컵 예선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대회 4강에 진출했기에 실패라고 할 수 없다. 아시안컵이 얼마나 어려운 대회인지 몸소 느꼈다. 중동에서 대회를 하다 보니 동아시아 팀들이 중동팀을 상대로 고생했다. 중동팀들이 카타르에서 홈처럼 경기했다. 그래도 4강에 진출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선수들을 칭찬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는 4강은 좋은 성적이니 성공했고 계속 감독직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걸 생각하고 싶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성장 과정을 말하고 싶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성장하고 새롭게 발견한 부분도 많다. 북중미 월드컵을 바라봐야 한다. 비난 여론은 감정적인 부분, 축구로 얻을 수 있는 희노애락은 축구의 일부다. 16강 사우디, 8강 호주전에 승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냐? 당연히 패배를 하고 돌아오면 여론이 뒤집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극단적인 발언도 나올 수밖에 없다. 축구인으로 40년간 축구를 하면서 대회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을 때 어떤 비판을 받는지 알고 비판을 받는 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해석해보자면 니들 전에 사우디랑 호주 이길 때는 좋다고 하지 않았냐? 한마디로 니들이 뭐라고 할지는 아는데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손흥민과 계속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 우리 팀의 주장이자 리더다. 세계적으로 좋은 선수다. 손흥민도 아시안컵 트로피를 들고 한국에 오는 꿈을 꿨을 텐데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손흥민은 오는 3월에도 대표팀 주장으로 합류할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같이 만들어갔으면 한다.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음에도 손흥민에게 해달라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클린스만은 정몽규 회장과도 얘기를 나눴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태국과 2연전을 어떻게 할지 얘기도 했다. 이미 아시안컵 한 경기 분석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해석해보자면 이미 축협회장이랑 이야기 끝났다. 니들이 뭐라건 나는 끝까지 남아서 뽕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국민들의 분노가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나 방송인 이경규 씨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언급하며 분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는 소신 있는 발언으로 최근 아시안컵의 처참한 실패를 이유로 정몽규를 두고 물러나, 책임지고 물러나야지 정몽규 라고 말하며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의 해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려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축구 전문 기자 가키우치 가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로부터 흥미로운 정보를 들었다. 한국이 요르단에 패배한 후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는데 아시안컵 4강 진출이 최소 마지노선이어서 자동 해임은 안 되는 것 같다. 8강에서 탈락했다면 위약금 없이 해임할 수 있었을 것 같다. 클린스만 감독의 계약은 2년 반이 남아있는 것 같고 위약금도 꽤 높은 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경우 축구협회가 물어줘야 할 위약금이 60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안팎이라고 추정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이 29억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자진 사퇴가 아닌 해임일 경우 자녀 임기 연봉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병든 한국 축구를 고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